해운대 갑 석동현 후보 사무실로 왔습니다. 네, 해운대 갑 선거구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석동현 후보를 뭐 한 1년, 2년 전부터 이렇게 가끔 방송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정치인 그 냄새가 납니다. 아직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저기 검찰에 몇 년 계셨어요? 이게 오래 있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횟수로 치면 만 26년에 예. 그 우리 사법연수원 치면 거의 한 30년 그렇죠.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럼 정치권에 들어오신 거는? 제가 4년 전에 예. 제가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이렇게 도전한 바가 있으니 이제 그 앞에 치면 한 5년? 한 5년. 예. 그래요. 5년 와서 이 정치 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 일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을 다 보게 되는데 정치라는 것이 또 특별한 분야 같습니다. 굉장히 험하죠.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되는 예. 일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목소리도 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정치가 갖는 또 어떤 묘미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 여기가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예. 그 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태경 또 조전혁 이렇게 세 사람 하게 됐는데 지금 저 심정이 어떠세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곧 단일화가 이제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 당을 떠나서 뭐 엉뚱한 데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던 사람까지 지금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제 경합하는 모양이 되었는데 부산에 1번지라고 하는 그 말에 맞게 굉장히 민도들이 높으시거든요. 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딱 지금 벌써 저는 평가를 다 하고 있다 이래 보십니다. 유권자들께서.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일꾼, 새로운 심부름꾼의 그런 욕구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할 겁니다. 뭐 이 경쟁자지만 이제 누구든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또 선거운동 해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 자유파 진영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경쟁자 두 사람한테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저기 하태경 후보한테. 어쨌든 하태경 후보도 이렇게 보면 또 이 장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바로바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통합당 의원들이 좀 배워야 될 정도로 정도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이 지역을 놓고 보자면 사실 4년 전에 그렇게 주민들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도 이내 이제 이 당을 떠나서 말이죠. 또 탄핵에도 앞장서고 그 후에 쭉 해왔던 은행들, 정치적 처신들을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참 일일이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촛불에 타 죽고 싶냐 거기서부터 마음들이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뭐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지 않느냐 또 좀 주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일을 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또 뭐 어떤 그 특징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천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런 명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셔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 이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여론조사에 임해 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누가 되든 본선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결국은 않습니다. 이 좌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음. 이 유리한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지역의 경우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4년 전에도 출마를 했었고 네. 그 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을 또 이렇게 지냈던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보태진 나름대로 우리 부산 지역으로 놓고 보면 다른 주사파 운동권들과는 약간은 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잘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 사람 가운데 어떤 후보가 잘못되면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잘못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후보 대신 다른 내 마음에 있던 다른 후보를 찍을 방법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투표장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우리 해운대 갑 지역은 1%라도 더 얻어서 당선만 되면 되는 지역이 아니라 네. 저희 미래통합당, 저희 자유우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이 해운대 지역에서는 많은 이 득표를 해서 압승을 해서 네. 우리 후보의 당선은 물론이거니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소위 점수를 올려야 되는 지역. 네. 거의 득점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후보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대로 제대로 안 돼주면 네. 결국 할도리를 이 해운대 갑이 부산 전체 선거판을 선도하고 득표 그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 분위기를 선도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천이 네. 저는 매우 중요하다. 해운대갑에서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잘 나와서 가장 자유파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부산 전체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프레카드를 보니까 문정권에 당당하게 맞선 원칙과 소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죠? 예. 사실 속동현 변호사가 그 중앙당에서도 주로 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 사법적으로 싸우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당에서 그 맡았던 직책이 그런 건가요? 물론 이제 직책이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 네. 일단 무슨 법률 지원단 단장 부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 그 직책을 떠나서 네. 제가 공직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제가 가진 이 재능, 이 탤런트를 네. 우리 사회에 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중요한 가치들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 훼손되고 또 그런 부분 도외시되고 말이죠. 네.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입국 제한도 못하는 이 참 문재인 정권의 그런 폭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탤런트를 이용해서 또 지금 미래통합당은 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 문재인 정권과 여러 가지로 부닥치는 그 사법 분야에서 부닥치는 일들, 뭐 수사라든지 그 밖에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의 모든 일에 제가 관여를 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 저로서도 상당히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3년 전에 이 해운대 갑 지역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계기가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었던 그 하태경 의원이 말하자면 주민들의 기대와 이 어떤 표심을 저버리고 탈당을 해서 자기 개인 정치라 해야 되나 또는 뭐 조금 이질적인 이념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반자유민주주의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제가 와서 어쨌든 3년 동안 그 지역 일도 하지만 또 중앙에서
그러한 법률적인 투쟁을 저는 해온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예. 정말 평가해 주실 것이다. 예, 이게 뭐 정치인들이 이제 주로 말로 싸우는데 우리 저 석동현 후보는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그 근접전 예, 좌파들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삿바 잡고 예, 이렇게 싸운 셈인데 이 좌파들 한 3년간 싸워 보니까 어때요? 저 좌파들 실력이나 그런 속성이나. 거죠. 예.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예, 자유우파 우리 이 진영 분들은 되게 보시면 예, 좀 부끄러운 일이 혹여라도 뭐 생기면 수그릴 줄도 알고 그걸로 다 염치가 있으니까. 염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무능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런 부끄러운 일, 잘못된 일이 나와도 우리가 뭐 내로남불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적폐 수사다 뭐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했습니까? 자, 근데 자기네들은 그보다 더한 비리, 부조리, 부도덕한 일들을 이렇게 해왔고 그런 것이 지난번 조국 사태라든지 그래요. 그런 때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좌파들의 특징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염치가 없다 이거구나. 염치가 없고 그렇죠? 자기네들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한다. 그 옛날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그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때 염치가 있고 없음으로 구별을 했어요.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사람이고 염치가 없는 건 동물이라 그랬어요. 짐승이라 그랬어요. 네. 그럼 지금 저 석동현 후보는 좌파들이 다 짐승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다녀보면 예. 정말로 다들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지역에서도 형편이 좀 나은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정말 노점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대개들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그런 후한무치, 모렴치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네. 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네.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잘해야 된다. 그래요. 예. 이번 총선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여기 당협위원장을 맡았을 때가 3년 전이라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때예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당이 곧 뭐 공중분해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게요.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한 30명 데리고 이제 나갔지만 그래서 세운 당인데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2차 탈당, 3차 탈당, 4차 탈당이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 2차 탈당 명단 뭐 누가 주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당시에 시나리오가 뭐 정진석이가 뭐 충청권 몇 명을 데리고 나간다, 뭐 박덕흠이가 뭐 몇 명을 데리고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가고 영남권에 한 20-30명 정도만 남겨서 자민련처럼 이제 만든다. 그리고 이 바른정당이 이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으로 된다. 그리고 거기에 반기문이를 세워서 뭐 대선 간다. 이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차 탈당 이후에 추가 탈당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찌그러졌는데 그때 그 1차 탈당하고 그 바른정당 가서 이제 한국당,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자기들 원래 시나리오가 그런 거였으니까. 거품 물고 그 떠들었던 자들이 여기 부산의 하태경이나 장제원이나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다시 미래통합당에 돌아와서 마치 저 주인이 어디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 예? 이렇게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자유파 전체가 그 대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 큰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정말 이 피 끓는 그 이 바닥에 자유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석동현 후보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지금 하셔서 그런데 그때 그쪽에서 이제 당협을 맡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진짜 어려웠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민심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해운대를 포함해서 영남 지역에서는 이제 이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이 서울 수도권하고는 좀 저는 뭐 시각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네. 많은 분들이 보실 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탄핵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지만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탄핵이 정말로 무리하고 네. 당시 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뭐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말 탄핵을 당할 정도예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고 정말 징역을 30년이나 보낼 정도의 그거였냐. 탄핵뿐만입니까? 지금 끌어내리고서 30년이란 형을 지금 받고 32년. 예,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30년 가까운 법조인 생활하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법조인의 양심으로 지금 그러한 형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탄핵을 그 당시 결정했던 재판관들이 사실은 저하고 별 경력면 차이 안 나는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두 분은 제가 사실 의절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무것도 확인된 적이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이지 그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다 됐으니까 그때까지 결론 내려야 된다. 그런 게 어디 그런 있습니까? 황당한. 재판관 임기가 다 됐으니까 이 중요하고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하는 걸 보면서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지금 나라가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이게 나라냐 하고 들어선 사람들이 좀 잘해줬더라면 또 사람들이 또 생각이 또 어떻게 혹 바뀌었을런지도 모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나라냐. 이 마스크를 배급받고 말이죠. 정말 뭐 무슨 일이 하나 생겨도 하나 이 사람들 사과 한번 할 줄 모르는 지금 그런 완전히 우아무치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하여튼 이러한 그래요. 예. 이 정권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지금 바른 정당 만들고 튀어나갔던 사람들 있죠. 예.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 또 그 둘이 쫓아서 같이 배신하고 갔던 사람들이 예. 지금 민주통합당,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 문재인 좌파 정권 이 폭정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끌어내리고 문 정권이 들어서게 만든 그 가장 큰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이 다시 문재인과 싸우겠다고 하면 먼저 정계 은퇴를 하고 싸우든지 그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은 다 내려놓고 싸워야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동안 싸워왔다. 뭐 보수 통합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를 걸로 생각하는 그런 좌파만 후화무치한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통합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계속 있었더라면 같이 컷오프 됐어야 될 사람. 예. 같이 어떤 그 평가를 받아서 뭡니까 지금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불출마를 하고 기득권 내려놓게 하고 나름대로 지금 소위 물갈이 교체를 이렇게 당했을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밖에 다른 당에 있었다는 이유로 네. 그래도 우리 석동현 후보나 조전혁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이라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데서는 밖에서 그 해코지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수 추천 전략 공천 받아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그 당 지키던 사람들이 경선도 못 해보고 컷오프 당하는 경우들이 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지역에서 3자 경선이 돼서 좀 더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예. 또 요 최근에 또 여론의 흐름을 저희들도 또 조사도 해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네. 어쨌든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네.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가지고 예. 소위 1등 전략을 계속 알겠습니다. 유지해 나갈 겁니다. 예.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우리 존경하는 고성국 박사님 또 고성국 TV가 또 저희들 캠프를 방문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이 해운대 지역 갑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 석동현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수와 자유우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법률 투쟁에 제일 앞장서 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쨌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제가 국회로 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 부산의 1번지인 해운대 주민들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여러 가지 요구에 다 부응도 하면서 또 중앙에서도 어쨌든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결코 저희들이 좌시하지 않고 잘못된 점 그에 대해서 분명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 또 심판을 하도록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